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채용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미 2020년 기준으로 신규 채용 사립학교의 약 3분의 2가 시도교육청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 채용 절차 중 객관적 영역인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즉 해당 사립학교 지원자 중에서 통상 5배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을 통해 사학의 건학 이념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채용의 여러 단계의 절차 중 필기시험에 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위탁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국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법률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위탁 예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학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결격 기간과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재임 중에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 퇴직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선임 제한 기간은 임원 취임 승인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학교장에서 해임된 경우는 3년에서 6년으로, 교원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복직 제한 기간을 강화합니다. 그동안에는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가 되더라도 3 내지 5년만 지나면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비리를 또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학교에 쉽게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서 임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학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도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을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 개정은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할청의 감사 등에서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의결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무직원의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감사 등을 통해 관할청이 사무직원의 중대한 비리를 확인하더라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모두 임용권자의 재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해서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 및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등
관할청과 독립해서 재심의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에 처음 도입된 것이 1996년도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도입이 되는데요. 이제 사립학교에도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구성원의 책무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립학교법을 통해 현재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교의 예산안 편성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에도 이사회의 심사 및 의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되더라도 이사회에서 여전히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